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코인입니다. 리플입니다. 자, 리플 시작하고 나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 30 날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은 11 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를 받고 가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이 정보 외에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 파일들입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 페이지 정도 되고요. 뭐 투자 자료부터 등등이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다 읽어 보시고 어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으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돼요. 자, 리플 장 시작하고 어제는 뭐 많은 변동성을 줬습니다. 어제 금리 결정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동성을 줬지만 오늘은 장 시작하고 이제 2 시간 정도 지났는데 좋은 흐름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가고 있다라고 보면 좋고요. 자, 오늘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4,750 원을 찍었고 저가는 4,683 원, 지금은 4,722 원입니다. 0.34 정도 끌어올려 주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쭉 끌어올리고 또 소화를 좀 시키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리플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좋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리플이고 이게 계속적으로 거래대금 또한 지금 업비트 내에서 1 위를 달리고 있죠. 1 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 뭐 어제는 1조도 넘고 뭐 그렇게 올라갔던 리플 또 내려올 때도 그렇게 많이 터졌던 거래대금이었습니다. 그만큼 리플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것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리플의 움직임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간다면 어 눌려져더라도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다소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이 기대감으로 쭉 끌어올리고 한 번 훅 누르다가 갈 가능성이 커요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잡고 가야죠.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바로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동결로 나왔습니다. 동결로 나왔고 어 우리가 예측한 대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4 시에 금리 결정이 나고 그리고 4시 30 분에 있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앞으로 정책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뉴스에 나온 것들 좀 소개를 시켜 드리면서 좀 이것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보면 파월 의장이 얘기했어요. 어제 연준 의장이 "은행들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암호화폐 고객 지원 가능하다." 나왔어요. 야 이게 뭐냐면 파월 의장이 29일 연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위험에 대한 질문에 또 암호화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은행들은 기준이 조금 더 높지만 연준은 "중앙은행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나온 부분. 이게 상당히 중요했죠. 중요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연준이 비트코인보다 은행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에서 결국은 최근 SB 이거 있죠. SAB 이 법안이 어 취소가 됐어요. 철회가 됐죠, 철회. 이 철회 관련해서 은행들이 직접 이제는 코인들을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같은 리스크 관리가 될 것으로 이제는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 지금 최근 대형 은행들 CEO들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려움에 대한 공개적으로 언급했고요. 뭐 JP 모건부터 시작해서 어 많이 얘기했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암호화폐 회사들하고 협력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수백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법안이 철회가 됐고 이러신 어 리스크를 이제는 은행들이 직접 관리를 하면 이제는 암호화폐 고객을 연준이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가능하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우리 시장한테는 이제는 우리가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권과 암호화폐가 같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보면 이제는 어 이 금리 동결, 시장 전망치와 부합이 됐다. 그리고 또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 동결은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고요. 자 파월은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대로 간다면 좋게 더욱더 뭐 앞으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좋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우리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안정세로 돌아서게 만들어 줬고 위장을 안정하게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미리 정해진 경로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12 월에 작년 12 월이죠. 작년 12 월에 금리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을 했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언급한 거를 보고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의 경제 지표와 계속 흘러가는 것을 체크하면서 이런 것을 정책을 계속적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서두를 필요 없이 미리 정해 놓지 않고 가겠다. 변동성을 항상 주면서 가겠다라고 여기도 나와 있네요.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서 우리 연준은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좋은 발언도 해 줬고 그리고 또 이것도 한마디 했어요. 뭐냐면 트럼프 금리 요구 발언 관련해서 "언급 안 한다. 정권과 접촉은 없다. 우리는 단독적인 독립적인 기관이다."라고 말을 한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이 압박을 가한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고 얘는 집권 초기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을 거다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영향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 이제 이 추가 금리 여부 또 이것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얘기했고 또 연준은 독립성 우려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또 행정명령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까지 어 연준 의장이 다 말들이 했습니다. 이런 기자회견들이 상당히 중요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갈지는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다소 인제 어제의 기대감으로 다시 회복했다가 좀 더 한 번은 눌리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 번 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리플이죠. 이제 리플 소식을 또 제가 또 지금 가장 핫한 거 이게 자 뭐 소송도 있고 뭐 ETF도 있지만 가장 이게 핫합니다. 자 리플 CEO 브래디 갈량호스가 멀티 에셋 전략적 미국 준비금을 요청했고 비트코인 전용 제한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가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이 "비트코인만 가면 안 된다. 전략적 준비금이. 우리 알트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게 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는 또 좀 더 지켜보시면 알겠죠. 자 최근 며칠 동안 암호화폐 업계에서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이 제한된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량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 열띤 논쟁이 지금도 상당히 뜨거워요, 미국 내에서.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ETF도 있고 지금 뭐 ETF도 준비되어 있고 뭐 리플은 소송에 대해서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이런 걸 다 젖혀두고 가장 중요한 지금 전략적 준비금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 CEO가 이 갈링하우스는 트럼프와 지금 계속적으로 직접 밝혔습니다 이거는. 이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트럼프가 직접 CEO와 같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더욱더 이 리플이 차지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부분을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 갈링하우스가 이 비트코인 중심의 미국 준비금을 거부한 사건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같이 가자는 얘기죠. 같이 가면서 이 갈링하우스가 비트코인이나 리플이 홍보하는 엑스뿐만 아니라 여러 토큰을 포괄하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준비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 그리고 갈링하우스가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이렇게 "나는 XRP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는 멀티체인 세계에 살고 있고 이 토큰 대 다른 토큰의 대신 뭐 공평한 경쟁의 장을 옹호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정부 디지털 자산 준비금이 생성이 되면 하나의 토큰 BTC 또는 XRP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 게 아니라 업계를 대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엑셀 사장이 이 CEO가 엑스에 대한 게시물을 요대로 쓴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같이 가야 되는데 비트코인만이 이 전략적 준비금으로 간다는 것은 좀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인제 결정을 내릴지 미국 의회도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이미 이제는 트럼프는 이 행정명령을 했어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가장 유력한 건 비트코인만은 간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알트가 끼느냐 안 끼느냐에 따라 확실히 이 전략적 준비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인정을 해 주는 거고 이 지금 그래서 이 비트코인만 독립적으로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어 이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비트코인만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옹호자들은 비트만 가면 당연히 비트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또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죠. 된다면. 이런 것을 지금 이런 것에 알트가 들어간다면 특히 지금 XRP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죠. 리플이 간다면 당연히 리플의 가치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되느냐, 같이 가느냐 아니면 혼자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법안 뭐 우리 원하는 대로 간다면 우리는 리플 투자자로서는 리플이 속해지면 좋죠. 이렇게 되면. 제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도 올려드렸지만 뭐냐면 이게 부채를 이제 이 전략적 준비금을 가져간다는 게 뭐냐면 미국 부채를 어느 정도 이제 이것으로 가상자산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미국 부채는 지금 현재 36조 4천억 달러입니다. 이 정도에서 어 이 리플 XRP가 이것을 만약에 이 부채를 해결해 준다 하면 토큰당 965 달러 지금으로부터 31,000%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 이 정도 올라가면 좋죠. 우리는 우리는 상당히 좋은 부분.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뉴스가 나오는 대로의 대응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대응을 잘하면 좋고 뭐 우리 보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ETF도 있고요. 지금 ETF가 지금 신청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ETF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소송이 가장 급하긴 하죠. 이 소송이 지금 철회 철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 아니면 근데 이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합의라는 이 벌금으로 이 철회가 되면 벌금 1억 2천 법원이 제시했던 1억 2,500만 달러 있죠. 이것을 안 내도 되는데 철회를 할 가능성은 없죠. 합의를 볼 가능성이 크고 합의해서 이 벌금을 내고 끝날 확률이 상당히 큰 게 현재 소송에 관한 거고 그러면 이 소송을 끝나게 된다면 당연히 리플은 족쇄가 풀립니다. 족쇄가 풀리면서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는 ETF가 더해지면서 더욱더 큰 움직임 여기에 이제 중간에 이제 이 준비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더욱더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리플 상황. 그리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고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엊그저께였죠. 엄청난 폭락을 했을 때 딥시크 중국의 딥시크 AI가 뭐 갑자기 뜨는 바람에 이 딥시크의 영향으로 상당히 폭락을 맞았었죠. 미 위장도 마찬가지고 챗GPT와의 가격 차가 너무 났기 때문에 챗GPT와 이 딥시크가 근데 뭐 또 SBS 뉴스에서 한번 이 딥시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왜 언급했냐면 그만큼 자세하게 챗GPT처럼 이렇게 어 정확하진 않다. 뭐 너무 그 AI니까 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대답을 못 하더라. 이렇게 쪽으로 챗GPT를 옹호하는 듯한 뉴스 보도를 냈고 이런 부분에서 인제 GPT가 쪼끔 안정세를 찾으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면 또 미국이 너무 많이 이 가격을 붙인 거 아니야. 중국은 상당히 싸게 이걸 시장 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장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시장을 그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가 주리라 보고요. 또 트럼프가 또 이것도 했죠. 이거 보면 12일 전면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디지털 자산은 이 시장은 상당히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분이 서명하는 장면인데 이제는 전면 디지털 화폐 개발의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고 이런 것은 시장이 상당히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왜 수혜를 입냐 보면 이 행정명령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합법적 성장을 지원하고 또 민간 주도의 디지털 자산 생태 구축을 촉진할 방침이고요. 이게 트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워킹 그룹을 설치했죠. 이게 바로 크립토차르 여기서 또 이 그룹이 재무부, 또 국토안보부, 상무부, 법무부 등 뭐 관련 부처 책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월 내에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법안, 행정명령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것으로 맞춰져 있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걸 알고 가면 좋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맞춰져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뭐예요? 달러와 1:1 연동입니다. CBDC는 디지털 화폐예요. 이 CBDC는. 근데 이 CBDC도 리플에 포함되어 있죠. XRP도 CBDC
이거 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게 또 CBDC입니다. XRP가. 여기 스테이블 코인은 또 RLUSD, 리플 USD죠. 이게 이렇게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 1:1 연동이 지금 이게 미국 정부가 밀고 있고 이것은 탈달러를 외치는 브릭스 연합을 포함해서 전 세계들이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왜? 이렇게 하면 자기네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밀고 있는 게 뭐다? 스테이블 코인. 그중에서 지금 RLUSD가 상당히 지금 기관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왜냐? 얘네들은 미국의 담보를 가져갑니다. 국채를 가져가죠. 단기 국채를 가져갑니다. 담보로. 단기 국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뭐 테더나 뭐 USDC 이렇게 있죠. 얘네들은 담보가 없어요. 1-2위이긴 하지만 1:1 달러 연동을 갖고 하지만 이 리플만큼은 담보를 가져가고 있는 현재 이것 때문에 리플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기관들은 어떤 것을 관심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거죠. 이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뭐 테더를 상폐시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RLUSD가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고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RLUSD와 리플 이 XRP는 다른 건데 이게 왜 좋냐 리플한테. 이 RLUSD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 수수료가 발생하죠. 수수료. 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는 어떤 것을 해결하냐면 바로 리플의 소각으로 이것을 해결합니다. 그러면 소각이 뭐예요? 당연히 불태워 없애버리니까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RLUSD가 가면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가치가 폭발할 수밖에 없죠. 폭발하면 당연히 리플도 소각으로 인해서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리플은 이거 말고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ETF, 소송과 관련 모든 것이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리플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박스권 이렇게 폭락했다가도 이 회복을 바로 하는 리플이에요. 이 정도로 이제 간을 보고 있고 여기를 재돌파하고 여기를 이 라인을 있죠, 이 라인. 여기만 돌파해 준다면 정말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는 이 위를 돌파하면 뭐가 없습니까? 바로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게 현재의 리플이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리플입니다. 이런 리플 조금씩이라도 담아 놓으시기를 한 번 더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 눌려줄 때마다 항상 얘기했어요. "여유가 되시면 항상 가져가셔라. 리플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을 계속 했던 부분 제 영상을 계속적으로 참고해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정보를 다 받고 가셔야 되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자, 정보는 어떻게 받냐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고요.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해 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 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도 정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신다 말씀드리고요. 이 비중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몇 번 느꼈죠? 지금 눌릴 때마다 담고 가시면 내 비중을 덜고 가고 비중이 덜고 가서 눌릴 때마다 들어가는 거죠. 시드머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내 개수가 늘어나면서 단가도 낮아지고 그리고 이 수익이 전환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꼭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잡아 드린다는 거예요.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매수매도 중요하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나오고 치고 빠지고를 정말 잘해야 우리는 계속적으로 수익을 챙겨가고 자산을 계속 불려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하나하나 잡아 드리는 대로 가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런 정보 어떻게 받는다고 했습니까? 영상 하단 링크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돼요. 이 링크. 이 링크 눌러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라는 거 말씀드리고 무료니까 절대 금전 들어가고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되고 그 어 수익 내셔 가지고 기쁘시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고맙고요. 뭐 악플은 좀 사양하겠습니다. 뭐 악플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좋은 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죠, 뭐 서로가. 야, 그리고 이 무료니까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되면 뭐냐면 무료에다가 제 이름 바로 팔코인 뉴스죠.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왜냐면 저를 사칭하면서 팔코인 뉴스 뭐 이 앞에 숫자만 바꿔서 그리고 무료인데 여기에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사기죠. 사기예요. 이런 사칭에 당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면서 무료와 팔코인 뉴스는 꼭 기억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